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차거나 혹은 관절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이가 들어도 노화 과정을 늦추고 더 강하고 건강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60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이는 꿈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일이며 그 비결은 바로 볼바른 방법으로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에 집중하지만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이동성을 유지하고 정신 건강을 촉진하며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모든 운동이 동일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운동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한데 이는 유연성, 근력,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젊고 활동적인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60세 이후 장수를 위한 세 가지 최고의 운동과 이 운동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젊고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나이가 들면서 활동적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뼈도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거나 전반적인 이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맞설 수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좋아하는 활동들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 걷기 또는 손자와 놀기와 같은 일들이 그 예입니다. 강하고 유연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장수를 위한 첫 번째 운동인 근력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근력 훈련은 보디빌더들을 위한 운동이지 60대 사람들을 위한 운동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근력 훈련은 반드시 체육관에서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레지스탕스 밴드, 가벼운 덤벨 또는 심지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도 근육과 뼈 밀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리며 근력 훈련은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대사율을 높이고 균형을 개선하며 넘어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력 훈련은 뼈 밀도를 크게 개선시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근육과 뼈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시작해보세요. 스쿼트, 벽에서 하는 팔굽혀펴기, 레지스탕스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근력 훈련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와 전화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고 이를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력 훈련이 처음이라면 먼저 큰 근육군인 다리, 등, 가슴을 목표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부위는 균형과 전반적인 근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 2, 3회 세션을 목표로 하고 몸이 적응하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처음에 많은 반복을 할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력 훈련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대사율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휴식 중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몸을 더 날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일석이조죠. 이제 또 다른 장수의 좋은 운동인 균형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이는 노인의 주요한 넘어짐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넘어짐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균형 운동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안정성과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균형 운동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루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자 뒤에 손을 올리고 지지하면서 시작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지지 없이 도전해보세요. 또 다른 훌륭한 균형 운동은 발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기입니다. 일직선으로 걸으면서 한 발의 발꿈치를 다른 발의 발끝 바로 앞에 놓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을 도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운동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을 루틴에 포함시키면 움직일 때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근력과 협응력이 향상되어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어 차에서 내리거나 물건을 주울 때 더 안전하고 쉬워집니다. 근력 훈련과 균형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장수를 위한 세 번째 운동인 유연성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연성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것 중 하나이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뻣뻣하고 관절이 굳어지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물건을 굽히거나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유연성 운동이 그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몸을 민첩하게 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유연성 운동 중 하나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긴장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어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근육, 예를 들어 햄스트링, 종아리, 어깨, 그리고 등 부분을 스트레칭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스트레칭 루틴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가벼운 워밍업 후, 예를 들어 블록 한 바퀴를 걷고 나서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각 스트레칭을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깊게 숨을 쉬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요가와 필라테스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옵션입니다. 이 운동들은 균형, 유연성, 근력을 동시에 촉진합니다. 전통적인 스트레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영이나 폼롤러를 사용하는 방법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영은 낮은 충격으로 몸을 스트레칭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폼롤링은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가동 범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훈련,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에 대해 다뤘으니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러한 운동을 일상 루틴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더 많은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장수를 촉진하는 첫 번째 세 가지 운동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했으니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어떻게 잘 맞도록 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유익한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운동들을 매일의 루틴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운동 루틴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은 하루 일과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력 훈련, 균형 운동, 유연성 루틴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를 주중에 관리 가능한 세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 2, 3회 20분 정도의 근력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균형 운동을 하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찾아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운동 루틴을 시작할 때 정신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동을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하세요. 운동은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좋아하는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운동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 운동들을 여러분의 루틴에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력 훈련을 시작할 때 복잡한 동작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이러한 운동을 할 때 튼튼한 의자 등을 사용하여 지지하면서 하며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가벼운 저항밴드나 작은 덤벨을 사용하여 운동을 시작하고 반복 횟수보다는 자세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무게를 드는 것보다 가벼운 덤벨이나 저항 운동을 해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불안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쌓고 점차 향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몇 초간 서는 것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더 어려운 동작으로 발전해 가세요. 균형 운동의 가장 좋은 점은 거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양치할 때나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또는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할수록 균형이 좋아질 것입니다. 유연성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가장 좋은 팁 중 하나는 매일 스트레칭을 루틴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자기 전에 몇 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강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도 충분히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운동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방법은 부드러운 요가나 필라테스 루틴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들은 유연성, 근력, 균형을 동시에 촉진하며 요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온라인 클래스와 동영상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제공하며 그중 많은 부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낼 때 유연성이 있으면 스트레칭하고 구부리는 데 무리가 없고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은 또한 근육과 힘줄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오는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루틴을 지속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곤하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지원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또는 온라인 그룹이라도 함께 운동을 하거나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조금의 격려를 받는데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동 파트너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더 잘 되고 때로는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제 막 시작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짧은 세션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며 더 편안해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운동 일지를 작성하면 자신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지, 몇 세트나 반복했는지, 그리고 운동 후 어떻게 느꼈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것은 책임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록 작은 승리일지라도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통증이 있다면 억지로 운동하지 마세요.
잠시 쉬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한 후 운동을 재개하세요. 운동은 결코 벌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분 좋게 느끼고 강해지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력 훈련, 균형 운동, 유연성 루틴을 일관되게 실천하면 얼마나 강하고 유연하며 균형 잡힌 몸이 되는지 놀라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의 다음 부분에서는 운동을 일상에 규칙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과 운동을 방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60세 이후 장수를 위한 최고의 운동에 대해 다룬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근력 훈련, 균형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동이 단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만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매우 타당한 질문이고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실용적인 전략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여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바로 눈에 띄는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통증이 줄어들며 균형, 유연성, 근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승리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균형을 잡는 시간이 몇 초 더 길어지거나 조금 더 무거운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단순히 하루가 끝날 때 덜 뻣뻣한 느낌을 받는 것 등이죠. 각 단계가 진전이며 모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전을 추적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큰 이정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작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스쿼트를 한 세트를 추가하거나 균형 운동을 하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는 운동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성을 운동에 포함시키는 것도 훌륭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고 그것이 동기부여를 잃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운동을 다양화해보세요. 만약 근력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유연성을 위한 요가 세션을 추가하거나 심혈관 건강을 위한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다양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근육군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어 전반적인 근력과 이동성이 향상됩니다.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에는 때때로 에너지가 부족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가벼운 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일관성이 완벽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운동을 한두 번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다음 날 다시 시작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몸은 장기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운동이 주는 혜택은 신체적 이점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후 더 맑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며 수면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대시킵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와 함께 운동하거나 그룹에 참여하면 운동 루틴이 더 즐겁고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걷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친구와 함께 요가 클래스를 듣는 것처럼 누군가와 운동을 함께하면 운동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운동 친구가 있다면 인생이 바쁘더라도 루틴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잠시 쉬고 필요하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운동선수처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키며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운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를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동을 지속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0대, 70대, 그 이상이라도 운동을 통해 얻는 혜택을 여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지만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근력, 이동성, 전반적인 건강에서 엄청난 개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과 작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은 가장 좋은 투자 중 하나이며 그것은 더 길고 건강하며 충만한 삶의 형태로 보답을 받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유능한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운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단순히 삶의 연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의 활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수로 가는 길은 일관성, 인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계속 움직이고 강해지고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